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나르시시스트 연인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폭력적인 일을 겪은 이후라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아직 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 연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일 뿐이고, 만일 폭력이 일어난 이후라면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비판당해 왔기 때문에 상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별을 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누구나 연인과 이별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죠. 이별이란 원래 아픈 겁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훨씬 더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들은 이별로 인해 받은 큰 상처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별을 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반드시 그들과는 이별을 해야만 하기에 미리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절대 그 어떤 반응에도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와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 그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만날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정리하세요. 다시 만나자고 할 빌미가 될 만한 것들, 건덕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뭔가 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면 미리 받고, 줘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주세요. 당신의 물건이 그 사람 집에 있고 꼭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라면 미리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가져와야 하고요. 당신의 집에 그 사람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돌려주세요. 직장에서 쓸 일이 갑자기 생겼다라든지 누가 빌려달라고 하더라라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라도 내 물건은 가져오세요. 만약에 동거를 하는 중이라서 물건들을 분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사내 연애라든지 동업 중이라든지 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제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별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고했을 때 그들은 분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쾅 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별을 고할 장소는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오픈된 곳에서 얘기를 하시고,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좋은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 분위기가 별로다라든지 딴 데 가서 뭐 줄 게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절대 장소를 바꾸시면 안 돼요.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 분위기가 잡히는 건 맞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얘기할 때 느껴질 부자연스러움이라든지 상대가 느낄 감정 같은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대응하지 말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그런 걸 신경 쓸수록 여러분이 더 만만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절대 으슥한 길이면 안 됩니다. 데려다 준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바쁜 척 하면서 자리를 떠나세요. 바로 뒤에 다른 사람과 약속을 미리 만들어서 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가 끝나면 바로 다른 약속 장소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냉정하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별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밝히시되 화는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앞으로 잘하겠다, 변하겠다, 너 없이는 안 된다 등등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서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얼마나 가면을 잘 쓰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들은 모든 감정을 종류별로 다 연기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마시고 너가 노력을 하면 우린 다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요. 네 번째, 헤어진 후의 일입니다. 절대 연락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문자와 전화 다 수신 거부하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희생당할 또 다른 재물을 찾기 전까지 또 찾는 동안 텀이 생기는 족족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연락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별 후에 집착하면서 괴롭히는 것을 후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후버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르시시스트와는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재회는 금물입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아무리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변하겠다고 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5번째, 그들의 비열한 짓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평판을 너무도 극심하게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 이들이 특별히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주변에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르시시스트처럼 수준 낮게 행동할까봐 겁을 먹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평판이 나빠질까봐 너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관해서 정말 추잡하고 악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피해자라며 떠들고 다닐 거예요.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도록 유도하죠. 플라잉 멍키라고도 하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녀의 부하들을 기억하시나요? 날개 달린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마녀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플라잉 멍키를 나르시시스트들은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누가 날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한다는 그들의 전형적인 마인드가 또 한 번 작동하는 상황이죠.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주변에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당신을 괴롭힐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잊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제 채널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실 거니까요. 그때가 오면 그들은 당신의 비위를 맞춰보려고 별짓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한쪽 말만 듣고 간섭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늘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면서 버텨나가세요. 대신 지금은 좀 힘드니까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시고 위로와 격려 등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지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저장해 놨다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좋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6번째입니다. 한동안은 바깥에 혼자 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사람들이 많은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사람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시키시고 혹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면 좋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함께 있어주기를 요청하세요. 단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과 정이 들어서 바로 사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별 후에 한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상처에서 벗어나시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헤어진 그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마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똑똑한 상대를 만나서 여러 번 이별을 반복하면서 변화가 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건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계속 연락을 차단하시고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아주 단호하게 이별의 의지를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회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이 정말 변했나 보다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변한 척하면서 몇 달 동안 정말 잘해주다가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갑자기 돌변해서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도망가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나르시시스트와 결혼 생활 후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집착은 더 크고 우리가 다루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관련 분야의 대가인 라마니 더바술라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혼 후에 25년을 쫓아다니면서 황당한 메시지와 편지들을 보내고 스토킹하며 괴롭힌 경우를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연인일 때의 이별은 결혼 후에 하는 이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끊어내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방법이라든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연인으로 만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개의 영상으로 다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